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특이한 물건을 갖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소액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상가 2층짜리 꼬마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위치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2층짜리 건물인데 지층까지 있어서 3개층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월세 받기에도 짭짤하죠. 상가 건물은 이제 대출 제한이 없죠. 그래서 주거형 건물보다는 대출이 많이 나와서 만만하고, 그래서 내 돈 이제 조금 들이고 대출을 최대한 끌어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이제 주의할 점이 좀 있고 주요 핵심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잘 얻고 어렵게 찾고 찾은 물건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다수한테 공개되는 물건이죠, 이런 거는. 그래서 가능한 빨리 물건 정보를 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바로 제가 이제 업로드 하잖아요. 그럼 이제 바로 알람이 가니까 챙겨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상권하고 진입로를 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상가다 보니까 상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양쪽 도로 양옆으로 뭐 농협도 있고요. 뭐 베스킨라빈스에서 주요 어떤 브랜드 상점들이 있고 구도심이라 저층 상가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뭐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사실 임대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상권은 아주 베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왼쪽에 복지센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을 끼고 이게 오른쪽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을 끼고 돌아가면은 이제 본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동네가 완전히 뭐 번화가 느낌보다는요, 약간 이제 구도심에 소규모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요. 좀 이따 위치를 볼 텐데 단지들하고 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소소하게 상권이 잘 형성이 돼 있다는 좀 느낌을 받았고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아까 이제 대로변 메인 상권에서 약간 안쪽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반월 타운빌이라고 간판이 흰색으로 달려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본건입니다. 도로폭 대략 한 8m 정도 되는 도로에 접해 있고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이렇게 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월 타운빌 해서 이제 2층짜리 빨간 벽돌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층 하나, 그다음에 지상 1층 하나, 그 다음에 지상 3층 하나 이렇게 해서 총 3개 층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층은 또 세를 두 개 줄 수 있어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월세 받기, 월세 따먹기엔 참 좋은 구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간이 창고를 문으로 이제 이렇게 달아놔서 간이 창고를 쓸 수가 있고, 지금 간판이 하나 달려 있는데,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좀 쓰레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치워야, 미관상 좀 치워야 할 것 같네요. 가스 계량기도 정상적으로 3개가 잘 달려 있네요. 측면인데요. 이렇게 담벼락 하나를 경계선으로 쓰레기가 좀 있어서 이건 치워야 할 것 같고, 간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붕이 싱글 지붕인데 약간 해졌죠. 이런 부분도 좀 보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싱글 지붕을 그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쓰레기랑 싱글 지붕 손상된 거, 그래서 이런 부분, 이 측면이 조금 많이 손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은 좀 수리가 필요해 보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뭐 치우면 되니까 폐기물이나 이런 거 해서 한 번에 이제 내부 또 쓰레기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치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인데요. 여기가 이제 뒤에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관리가 좀 안 됐는데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건물 담벼락에 붙어 있는 넝쿨이 많이 있죠. 창문도 감싸고 이래버리면 건물 자체가 좀 어두침침하고 약간 귀신 나올 것 같은 약간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뭐 그 사람 시켜서 좀 뜯어서 버려야 됩니다. 그 옆면에도 측면에도 이런 식으로 넝쿨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면을 이제 좀 자세히 보시면요. 이 1층 앞에 1층은 이제 두 개로 나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층 자세히 보면은 이런 데크가 있는데 이 데크 나무들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1층 세를 주려면은 요거부터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1층에 두 개 중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상가인데 이게 한 8평, 9평 정도 돼 보여요. 좀 작은 평수인데 이런 식으로 에어컨이랑 천장에 이렇게 갖가지 좀 그 쓴 흔적, 사용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보면은 이제 창고식으로 이렇게 문이 하나 달려 있고요. 그리고 내부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이전에 교회로 썼나 봐요. 근데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예요. 그래서 지하 부분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 입구부터. 그래서 저 건물 내부는 이제 오래된, 이게 이제 지은 지 거의 30년 차 되거든요. 그래서 계량기도 뭐 떼간 것 같고, 그래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 외벽, 내벽은 좀 괜찮아요. 이게 이제 정면에 보이는 화장실인데, 화장실을 이제 보면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옛날 화장실 그대로 느낌이죠. 다만 이제, 약간의 수리가 필요하고, 곰팡이나 이런 거는 쓸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화장실 상태는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계단이랑 그 다음에 난간 같은 거. 이제 건물이 오래되면, 도둑들이 들어와서 이 난간이 사실 그 스탱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떼가서 막 파는 집도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난간은 그대로 멀쩡히 달려 있고, 그리고 2층을 이제 올라가면은 여기가 이제 2층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중간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한 두세 평 정도 되는 창고거든요. 이것도 월세를 좀 수리를 해서 월세를 줄 수 있으면 뭐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고, 아니면 2층이나 뭐 1층 세입자한테도 쓰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건물 바닥이나 여기는 이제 2층 옥상이에요. 건물 바닥이나 이제 창문, 그리고 이게 좀 그 옥상이 누수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페인트가 늘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옥상 부분, 그러니까 이제 옥상의 옥상 부분도 수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닥도 여기가 방수층이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 방수층 보려면 2층을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옥상도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쓰레기가 좀 돼 있고, 다만 이제 난간은 이렇게 잘 되어 있다. 난간도 잘라가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전경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주택가랑 그다음에 상권이랑 이런 게 잘 섞여 있는, 그리고 이 옥상, 계단실 옥상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싱글 지붕이 뜯어져 있다. 이게 이제 방치되면 안 되거든요. 바람이 날려서 지나간 사람이 맞아서 다치면 건물 같은 경우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이제 안전에 대해서 좀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덩굴, 위에서 보니까 덩굴이 좀 더 심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바로바로 좀 처리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물 외관상 보면은 크게 하자는 없지만 그 관리가 안 돼 있어서 이제 여기는 지하인데요. 지하에도 내려갈 때 중간에 창고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하답게 이렇게 곰팡이가 완전히 슬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수리나 이런 걸 해서 창고 형태로 좀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단도 마찬가지로 내려가 보면은 여기가 이제 교회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좀 반짝반짝 거리죠. 이거 물이에요, 물. 그래서 발바닥으로 이렇게 탁 차게 보니까는 이 계단 하나가 잠길 정도로 밑에 물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까 이제 창고도 그렇고 지하 전체적으로 곰팡이가 슬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수리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오히려 뭐 싸게 살 수 있는 명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도 창고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 이제 주방 싱크대, 간이 어떤 뭐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회 내부가 있는데 여기가 바닥이 전부 다 물이 아까 반계단처럼 차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해야 돼요. 지금 아마 비가 예전에 최근에 이제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비가 이제 넘친 건지 아니면은 그 뭐죠, 그 수도나 이런 배관이 터져서 그 물이 넘친 건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맑은 날씨였거든요. 그리고 수도 배관이 터졌다고 하면은 계속 새요, 계속. 그래서 수도 배관 쪽은 아닌 것 같고, 어딘가 누수가 외벽 쪽이나 아니면 옥상 쪽, 아니면 그 물이 이제 들어오면은 어느 층에서 여튼 이제 새서 바닥으로 이제 흘러내려갔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회 지층에 이렇게 물이 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간단합니다.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런 부분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쫄리죠. 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해보면은 머리를 좀 잘 쓰면 좀 생각보다 저렴하게 좀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층이랑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건물 내부까지 운 좋게 이제 제가 갔을 때는 문이 열려 있어 갖고 좀 아무도 안 살고 있고 해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물 평수를 보면요, 1층, 2층하고 2층까지 각각 각 층마다 20평씩으로 빠져 있고요. 그래서 건물은 총 62평. 그리고 건물은 이제 1995년식이에요.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그러니까 이제 벽돌 그런 집이죠. 그리고 위치를 보면 본권 같은 경우는 그 상업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요거의 건물이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뽀개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그리고 땅이 34평이에요. 그래서 상업 지역에 땅이 30평 정도 되면 웬만한 건물 작은 거, 큰 거 말고 작은 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 이제 메인 상권인데요. 안쪽,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부분은 메인 상권에서 약간 안쪽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조금 아쉽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랑 아파트가 좀 밀집이 돼 있어서 위치적으로는 뭐 나쁘진 않고, 그래서 학교나 이제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역도 가깝죠. 그래서 이제 인근에 이제 학원이나 보습학원 아니면 이제 조그맣게 뭐 사무실이나 카페, 요새 유행하는 뭐 스터디 카페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등기부는 이게 보면은 무궁화 신탁으로 소유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관리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탁사는 임대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보유하고 매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소유주가 아무래도 이제 담보 신탁사에서 돈을 어느 정도 빌린 다음에 돈을 못 갚으니까 신탁사에서 공매를, 이건 경매가 아니라 공매거든요. 그래서 공매 처리를 해버린 그런 케이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신탁사 같은 경우는 그냥 갖고만 있지 뭐 건물 관리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탁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대체적으로 관리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압류 최선순위 압류 날짜를 보면요, 2022년 10월 13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안산시인데요. 그리고 전입이 그보다 빠른 2021년 2월 5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순위 뭐 세입자, 진정한 세입자인지는 몰라요. 선순위로 이제 전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서 진짜 임차인인지를 봐야 되고요. 그래서 못 만난다고 하면은 신탁사에서 문의를 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래서 추가로 물어줄 돈이 없는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실제로 1억 5천 정도 반지하 썩은 빌라를 사서 남긴 그런 빌라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수리하고 나서 이렇게 변했는데 거의 사실 올 수리를 다 했어요. 얼마나 들었을 것 같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실제로 1300에서 1500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쵸? 요거는 이제 방 3개, 화장실 하나, 그 작은 평수도 아닌데 또 그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좀만 쓰면은 이렇게 좀 저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수리비를 많이 들진 않지만 그래도 수리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은 현장을 가서 견적을 따져보고 타진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경매 물건이 아니라 공매 물건입니다. 그래서 물건 번호랑 감정가가 이제 4억 8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안산시 건건동에 있고 매각 일자는 10월 28일 온비드 전자 입찰로 합니다. 그래서 공매는 경매와 다르게 일주일에 10%, 물론 이제 물건마다 그 다음에 파는 사람마다 좀씩 다르긴 하는데 보통 10%씩 까져요. 그래서 일주일에 10%니까 거의 한 달이면 뭐 거의 방토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유찰, 눈 깜빡할 사이에 순식간에 이제 반값이 될 수 있으니까 챙겨봐야 되고요. 물론 이제 너무 많이 떨어지면 그 신탁사에서 취소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좀 챙겨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본건 같은 경우는 대출 상가이기 때문에 주거용보다는 대출 제한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보통 상가 같은 경우는 80%, 70에서 많게는 80%까지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돈이 많이 들어가 봐야 2, 3천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를 좀 키울 수가 있는 그런 소액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고요.
다만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수리비 부담이 있죠. 근데 이제 수리비 부담은 입찰자 모두가 수리비를 그 입찰 가격에다가 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단점이 아닌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단점이라고 하면 사실 나만 갖고 있는 본건만 갖고 있는 게 단점이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순위 임차인인지 여부는 불분명해요. 그래서 선순위 전입자를 파악해야 되고 현장 가서 보든지 아니면은 신탁사에서 전화해 갖고 물어보든지 뭐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권이 위치가 뭐 역세권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랑 학교들이 많이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양한 업종의 그 상가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만 아쉬운 점은 안쪽에 있는 상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고 접근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